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24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심연아, 박세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한인 일가족도 참변을 당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희생된 총기 난사 희생자 가운데 한인 가족 3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현지 영사관 출장소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숨진 한인 일가족을 보면 30대 조규성 씨, 그리고 그분의 부인 강신영 씨, 그리고 자녀인 3세 아이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모금 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이들의 영어 실명 그리고 가족 사진과 함께 장례 이런 절차에 도움의 손길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모금 페이지도 개설이 됐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총기 규제는 갈수록 강화시키고 있고, 그죠? 미국이 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신 건강도 계속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예산 할당액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주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총기 범죄는, 난사 범죄는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게 이게 좀 뭐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돈은 돈대로 투자하는데.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이슈. 네, 이번에 조 씨 이번에 고인이 되신 우리 조규성 씨와 강신영 씨 주위에서 참 평판도 좋았습니다. 네. 변호사로 또 치과 의사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이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또 남일 같지 않은 게 아이도 저희 아이 때와 좀 연령대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참 더 하려고 정말 이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총기 난사와 결부되어지는 부분이 정신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래서 정신건강국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을 좀 어떻게 좀 취할 수 있는지, 어떤 행동들을 취할 수 있는지 좀 제가 또 취재도 나가서 이제 좀 물어봤더니, 이거는 솔직히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해요. 예방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이거를 워크숍을 들으십시오, 이런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도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정부에서는 금액들이나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고 늘어나서 분배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커뮤니티까지 전달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지역 사회에서 정신건강국이라든지 이런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센터로 넘어가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세분화되는 그런 커뮤니티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원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리고 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제 총기 난사나 이런 중대 범죄가 일어나면 정신건강 문제랑 자꾸 결부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이거를 정신과나 아니면 이런 상담을, 클리닉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주홍 인식도, 글씨가 찍힌다. 그렇죠.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변화나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신국에서 이거 예산 커뮤니티 할당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웃기는 게, 이렇게 그래도 돈을 받았으면 누군가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부지런히 알아서 이걸 배분을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커뮤니티 측 입장에서는 일단은 제일 하위 부분인 직접적인 이제 그 환자들을 만나는 그런 클리닉이나 커뮤니티 부분에서는 할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나눠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세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쉬는 날에 그 사진으로 기사를 먼저 접하게 됐는데, 엄마, 아빠, 변호사, 의사에, 그 다음에 아들 2명이 있고, 너무 완벽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에 이런 비극이 생겼다는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저는 총기단체 로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힘들다면 금속 탐지기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간, 놀이동산 아니면 쇼핑몰, 도서관 이런 데는 금속 탐지기를 꼭 설치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아울렛몰이나, 저도 사실 총기 난사 사건이 이제 아울렛 백화점에서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면은 완전히 열린 공간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데인데 그런 데서 총기 난사범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한테 인명 피해를 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금속 탐지기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놀이동산이나 뭐 이렇게 들어갈 때도 금속 탐지기를 하잖아요. 설치해놓고 예, 디즈니랜드도 있잖아요. 네, 디즈니랜드나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까운 곳에도 있지만은 들어갈 때 또 이 안전 요원들이 다 가방 검사까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정말 이게 작은 곳까지는 퍼지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사람이 좀 많이 모인다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입구 뭐 이런 부분에서 네. 접근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접근성도 접근성인데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금속 탐지기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범위를 넓혀야 되잖아요. 영화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까지 모인다고 하는 가네요. 마켓. 네. 어디까지 그리고 영화관에서도 그걸 해야 생긴 적이 될지. 있었잖아요. 네, 총기 그렇죠. 난사가. 네, 네. 그리고 쇼핑몰, 대형 쇼핑몰이요. 그러면은 그 일일이 다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마켓도. 네, 마켓도 그렇고요. 뭐 서비스 측면에서는 입구 들어가는 것부터가 힘들어지는 그렇죠. 부분이고, 그거는 네. 이제 그 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 이거는 바로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제가 하나 의문인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총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예, 때문에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일요일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텍사스 주지사가 그 얘기를 하죠. 총기 난사 이 연방 의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법안 상정이 많이 된다. 어제 제 리포트로도 나갔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정을 법안 의회에서 상정은 굉장히 많이 한다. 굉장히 쉬운 솔루션으로 보일 수 있다. 네. 다만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주 아닙니까? 총격 사건 그런 피해자가. 얘기를 했어요. 주지사가 그래서 이제 그랬죠. 게빈 네. 뉴섬도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한 것 발끈하셨죠. 같던데. 발끈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 주지사 그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버짓을 더 늘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한국이나 일본을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제일 가까운 그런 저희 일이 없고. 예. 총기가 없는 없죠. 나라고 예. 일단 불법으로 개인 소유는 그 합법적으로 이제 소지하는 뭐 증명서라든가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죠. 군대에서밖에는 안 쓰죠. 아니, 보통 그렇죠. 예, 그 뭐 사냥도 이제 사냥총도 이제 가끔씩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요. 네. 근데 총이 없으니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들 수 있는 건 칼밖에 없어요. 네. 흉기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총기를 난사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얘기는 제가 한국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없죠. 없죠.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그렇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에서 뭐 갱단의 그 알력 다툼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맞아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네.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 저도 들어봤어요. 일본에서. 근데 예. 미국에서는 총기를 개인 소유를 합법화를 해놓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신 건강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총기 드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정신건강 이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솔직히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뭐 정치권에서 자꾸 정신건강이랑 연관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참 많습니다. 예. 이게 한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게 이 규제나 이런 의회의 정책들이 먼저 바뀌어야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자꾸 정신 건강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분들도 이제 하나의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정신건강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정신건강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총기 범죄자로 암묵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럼 다 가둬놓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일단은 먼저 힘들기 때문에 더 소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말로는 더 남을 그건 맞는 말 같은데. 그렇죠. 네. 만나기 싫어하고 더 소극적이 자기가 힘든데 뭐 남을 만나고 이렇게 할 표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라.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예방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표출하고 표현을 하는 그렇게 과격적인 사람들도 있기야 있겠지만은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총기 난사는 소수의 만행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 정신 건강의 문제가 총격 사건으로 이어진다라는 프레임은 씌우면 안 된다고 안 봐요. 됩니다. 네. 네. 이거는 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많은 그 증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폐가 될 수도 있고 뭐 저기 우울증, 뭐 우울증, 우울증이 조울증, 있을 수도 조울증, 있고요. 예, 조현증. 조현증. 모든 것을 정신 건강 문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거예요, 그거는. 네. 문제가 아닙니다. 네. 몸이 마음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듯이 이 정신 건강들도 똑같은 병으로 해서 병원을 찾는 그런 그렇죠. 병이라는 거죠. 네.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정신 건강 문제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총격 사건의 가장 결부시키는 그 것도 베이스가 문제다. 되는 것은 정신 건강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왜냐면은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 게 그럼 그렇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학살하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도 히틀러가 문제가 아니다. 히틀러 정신 건강이 문제였다. 그런 맞아요. 프레임으로 네, 이제 맞아요. 갈 수 속이 있는 시원하네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살인범이 마르시오 가르시아인데 사실 이 사람도 백인이 아니에요. 예, 라틴계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네. 메인스트림에서 이제 백인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틴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치 추종하는 사람인데 네, 신나치. 제가 볼 땐 네. 그래. 이 사람이 정신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 자체가 좀 사이코적이고 맞습니다. 그 사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자꾸 모든 거를 정신 건강 프레임으로 씌운다는 거는 그거는 원론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 겉으로 볼 때는 좀 있어 그렇죠. 보여.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실효는 없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 건강 예산 매년 수배 이렇게 그렇죠. 올리고 했는데 좋아지는 건 없고 총기 규제 강화해도 좋아지는 게 없고 지금 정신 건강으로 이걸 치부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봐요. 이게 그리고 총기를 사는 것도 쉽고 네, 작정해서 모래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 거기 딱 한 시간대가 제일 많은 시간 그 연구해가지고 그랬다는데 지금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게 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울렛몰 그러니까 작은 그런 그 맘앤팝샵 그런 구멍가게나 이런 식당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아울렛몰이나 극장도 물론 이렇게 가면 또 극장 가격도 올 거라고 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해야 고려할 때는 저는 이제 됐다고 보고 저는 백화점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백화점, 그렇고, 학교, 네. 뭐 학교는 아니 좀 일부분 필요할 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일부는 벌써 하고 있잖아요. 하고 네, 있던데 네. 학교도 그렇고 뭐 킨더가든 그렇죠.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좀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러니까 성인도 제 몸을 지키기 힘들 수 있지만 정말 몸을 지키기 힘든 뭐 그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학교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뭐 설치를 한 데도 있지만은 또 어떤 학교는 책가방을 아예 못 들고 오게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총기를 네. 반입을 하기 아예 이제 차단을 하자 해서 아예 책가방을 금지한 학교도 있습니다. 참 학교에 책가방을 못 들고 가는 사태가 총격 사건 왜냐면, 때문에 일어나는 예. 게 웃기네요. 참 미국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사실 그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벌써 이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 예. 호그와트처럼 맞아요. 예, 저기 뭐죠? 해리포터의 호그와트처럼 꼭 그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예. 총기 난사도 극으로 지금 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네. 극으로 달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속 탐지기 곳곳에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봐요. 저도. 곳곳을 공항화하는 거예요. 공항처럼 다 저기 책가방도 다 뒤지고 그리고 총기 난사 네. 사건을 없애려면 정말 미국이 국방비에 쓰는 예산만큼 들여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 안 없어질 네.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예전에 뭐 역사책에나 나오는 뭐 칼사냥이라고 하죠. 네. 예, 그 칼을 전부 다 회수를 해버려 가지고 그냥 못 갖게 하는 거 아니면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이거는 이 조규성 씨도 지금 이제 아들 하나 남았어요. 아, 6살. 아니 이거 그리고 그 트위터 상으로 사진 떠돌아다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그 조규성 씨가 이게 총 맞은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버젓이 여기 곳곳에. 근데 그 사진을 저도 어떻게 우연치 않게 봤어요. 막 여기저기. 근데 너무 잔인하고 이게 정말 이거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한인이잖아요. 같은 한인 이민자고. 그래서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나가셨던 분이고 변호사고 또 치과 의사고. 근데 이게 진짜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당장 친인척이 누가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금속 탐지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데 그 월급 받아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그냥 정치 이슈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양쪽이 그냥 이거 어차피 또 이슈다. 그리고 뭐 그냥 옥신각신 싸우는 척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생각해도 총기 난사 사건은 풀리지 않는 미국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기후변화. 여러분께서 너무나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세나 기자가 쓴 기사부터 짧게 읽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회가 꽤 많이 나왔어요. 자, 제목이 이겁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다. 기후 종말론은 사실일까? 그래서 언론, 기후 전문가 예측이 계속 빗나가는 걸 이제 지적한 건데요. 기후 전문가들은 세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재앙에 빠지기 전 인류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수차례 빗나간 과거 예측으로 인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래서 최근 에포크타임스는 100년에 걸친 언론과 기후 전문가의 기후변화 예측을 조명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엉터리 예언들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런 사례들을 집었습니다. 자,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변화 지금 사실 메인스트림 언론 보면 기후변화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후입니다. 뭐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뭐 신의 영역이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뭐 우리가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대비를 할 수 있었겠죠. 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안 된데 일단 인간의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리고 또 인간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뭐 환경 파괴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기후가 예측을 할 수 없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을 많이 하고 정확하게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더 이 환경을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L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네. 구분해서 버리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잘 지켜내느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안전하고 정말 깨끗한 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기사 쓴 세나 기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네, 이슈에 저는 대해서. 이 기사를 쓰기 전까지는 이런 기후에 관련한 오보는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삼류 찌라시 막 그런 네. 데에서만 오보를 내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무려 지난 100년여 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주류 언론, 뭐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UN, 나사 뭐 이런 기관까지 뭐 오보를 낸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들 중에 누구도 미래를 예상을 할 네. 수는 없잖아요. 네. 기후가 바뀌는 일은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해는 평년보다 더 춥거나 더 뜨겁거나 그런 일이 반복이 되겠죠. 네. 근데 인간이 활동을 해서 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또 인간이 되려 해를 입는다는 거, 그거는 네. 증명이 된 사실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하면서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방금 박세나 기자 그리고 심요나 기자의 말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네. 사실 이 그 100년이라는 앞을 내다보는 것 자체가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내일 당장 운석이 떨어질지 누가 알게 뭡니까 지금. 네. 예, 그런데 사실 뭐 오보도 주류 언론들을 옹호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이 특히 날씨라던가
뭐 기후 변화는 우리 뭐 내일 비 와요 그랬는데 안 올 때 많잖아요. 요새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장기적인, 그리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00년을 내다본 그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서 이제 결과를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올해 겨울 폭풍이 되게 길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홍수에서 저기 가뭄에서 이제 탈출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뭄에서 탈출을 했다. 이 사막지대에 세워진 캘리포니아 주가. 네.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 요번에 정말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엄청 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을 봤을 때는 아 지금 기후 변화가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다만 이 기후 변화마저도 정치화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 네.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정치화를 자꾸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이걸 자꾸 어젠다를 만들어서 들고 나오는가. 당장 기후변화 그래요. 저희 분리수거하면 되죠. 그리고 네. 플라스틱 용기 안 쓰면 돼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많이 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공익 캠페인이라던가 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왜 이거 안 지킵니까? 너 이 당 나빠요. 이 당 나빠요. 저 당 나빠요. 저 국가 지도자 나빠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중산층이 이제 힘들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자꾸 이 기후 변화 어젠다를 푸시하면은 이게 화석 연료를 이제 탄압하자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미국이 화석 연료에 여전히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하고 그렇죠. 중국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은 이제 미국이 또 최근에 가스비를 잡는다고 또 시추 작업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조금씩 풀고 있다고 그래요. 화석 연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 그 일상에 지장을 주고. 예. 그리고 저는 또 원영석 보도국장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은 이 지금 태양열이라던가 풍력, 그리고 또 저희가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배웠던 지열, 뭐 또 네. 수력 발전소, 네.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는 환경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 환경에.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풍력 발전. 맞아요. 그리고 태양열이 뜨겁게 내리쬐면 태양 발전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열이 팔팔팔 끓는 화산지대에 이제 발전소를 세워야 지열 발전소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정돼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저희가 당장 화석 연료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 지금 당장 가스불도 킬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체는 원자력인데 원자력마저도 쓰지 맙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버립시다, 쓰지 맙시다라고 했다가 다시 부활시켰죠? 네, 네, 탈원전에서 탈원전. 다시 네. 원전으로 돌아오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화석 연료 안 때우니까 안 되는 거고 원자력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를 해놓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대체도 없이 자꾸 반대를 그렇죠. 하시니까 네 그게 정치화가 된다는 게 참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고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 그 대체 에너지에만 원조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태양열 이제 오바마 정부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 솔린드라라는 태양열 회사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수십억 달러를 투입을 했어요. 그 네. 연방 정부.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기대했고 좀 이렇게 그 화석 연료에서 이렇게 전환하는데 앞장을 설 기업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근데 결국 몇 년 뒤에 얼마 오래도 못 갔어요. 한 5년? 그 파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사실 러시아한테 굉장히 그 에너지 의존 많이 의존도가, 했잖아요. 네. 특히 천연가스. 그게 이제 끊어지면서 야, 우리 큰일 났다.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거 겨울을 그 추운 겨울을 그랬었죠. 어떻게 견디냐. 그 선진국이 예. 많은 유럽이. 예, 그래서 네. 다행히 근데 날씨가 별로 안 추웠대요, 이번 겨울에. 네. 그런데 지금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화석 연료 다시 할 거야.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화석 연료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과격하게 한 어젠다만 푸시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라는 게 아까 연하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꾸 너무 사람이 이걸 다 지켜도 그러니까 그린 뉴 딜을 정책화해도 이게 보면 뭐 100년 동안에 0.001도 정도 덜 덥게 뜨겁게 할 수 있다. 그런 연구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타임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74년도에 빙하기가 온다. 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또 다른 빙하기가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그렇게 걸면서 점차 얇아지고 있는 아이슬란드 빙하 두께부터 남쪽으로 이동하는 아르마딜로 이런 뭐 새로운 빙하기 도래 증거는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그렇죠. 아이스버그가 네네. 녹으면서. 근데 그 증거가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뭐 뉴욕 타임스 보도도 그렇고 UN 아까 기후 변화 그 기후 위원회도 그렇고 뉴 사이언티스트 이런 그 과학 언론들 보면은 거기는 이제 2008년에 북극의 얼음이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근데 빗나갔고 북극에 아직은 얼음이 있고요. 얼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몰디브가 사라진다는 그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 우리 영킴 제자 기사는 신혼여행을 거기 몰디브로 갔대요. 여기 곧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멀쩡하게 있습니다. 사실 근데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해수면이 높아지는 바람에 지금 그 방벽들을 세우고 있다 그래요. 방벽 세우고 있대요, 그래요? 그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근데 뭐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네, 북극에 얼음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네. 그린 뉴딜을 보면은 6년 안에 그렇게 심하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6년 안에 미국이 다 물이 잠길 거다. 근데 그런 거는 너무 과격한 그런 표현들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젠다라고 봐요. 그리고 화석연료 없이 지금 살기 힘듭니다. 세나 기자 그 몇 가지 사례 좀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 좀 언급을 좀 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그 예상들이 잘못됐는지. 네, 나사 컬럼비아대에 속한 과학자 S.I. 라술이라는 분은 70년대쯤에 5, 60년이 지나면 빙하기가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70년대부터 5, 60년이면은 지금쯤에 빙하기가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다음에 UN 그 기후 이사님께서는 72년도에 대재앙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의 대재앙이 오기 전까지 딱 10년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게 80년대거든요. 그 듀가. 근데 지금 한 4, 5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다음에 또 뉴욕 타임즈에서는 78년에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30년간 그러니까 2000년대 초까지 북반구의 열기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말을 바꿨네요. 네네. 근데 1년 후에 반대 사실을 보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 LA 타임즈, 블룸버그도 오보를 숱하게 정말 많이 냈습니다. 제가 뭐냐면 그 주류 언론 보면 우리 이제 LA 타임스는 저희들이 매일 스크린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LA 타임스 보면은 거의 매일 이 기후 변화 어젠다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대체 에너지로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논조의 오피니언 기사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매일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가주민으로서 살면서 이 화석 연료가 비싸질수록 힘들어요. 저희 그 특히 이제 통근거리가 먼 사람들은 아마 더더욱 느낄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가까운 사람들은 좀 덜 느낄 수 있. 근데 가까운 사람들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건도 사는데 뭐- 비싸니까. 그 지금 화석연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분개하는 게 네. 어떻게 기름이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 너무 비싸요. 네, 아니 그렇다면은 좀 거리라도 짧든가. 이 미국에서 기름 없이 어떻게 차를 운전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그 빌보드 광고 많이 보잖아요. 49개 주 그 평균 가스세가 29센트인데 캘리포니아는 우리는 1불 1달러. 8센트.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아까도 제가 내려가면서 한번 이제 도로에 보면서 제가 그 회사 동료랑 얘기를 했었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아, 테슬라 많아요. 도로 위에 네. 예, 거의 뭐 요즘에 보면은 4분의 1이 그렇죠. 테슬라인 것 같다. 금액도 지금 많이 인하를 했고요. 네네. 그럼 확실히 이거 테슬라만 배불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기후 변화 이 어젠다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부응한 인물이 일론 머스크죠. 아, 그렇죠. 전기차를 대중화시킨 주인공이니까. 네. 근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내가 지금 기후 변화에 가장 앞장서서 지금 맞아요. 하고 있는 회사다. 예, 테슬라가. 예. 그래서 자기를 구구들은 이런 거 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반박을 또 최근에 그 토크쇼 나와서 했는데 근데 이제 비싸고 여전히 좀 비싸지 않아요? 아 비싸긴 비싸죠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 비교할 수가 비싸고 없어요. 그 비용도 이렇게 오랫동안 몰면 화석연료만 그 화석연료보다 크게 이렇게 저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오래 타도 그런 연구 조사도 나왔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게 전기를 생산하려면 화석 연료를 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발전소가 이게- 돌아가야 전기가 맞아요, 나오지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순이 있다 이 얘기를 근데 지금 그렇죠. 지적하는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화석 연료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기 만드는 게 화석 연료인데. 그리고 그 지진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발전소가 이렇게 다운되면 이제 충전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가 나가면 그러면은 그렇죠. 차를 못 움직인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때는 화석 연료 차량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그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전기차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찰 시스템에 이게 속해질 위험이 있다. 그렇게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전기차에 그 AI 기능도 지금 탑재가 돼 있죠. 그 예, 이제 테슬라가. 네. 뭐 오토파일럿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AI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다음에 저기 지금 전기차 갖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고 네, 저희는. 다음에 전기차를 나는 사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는 저는 저 사고 세나 싶어요. 기자? 네네네. 저기 어떤 거 테슬라로? 네, 그럼요. 저도 그냥 가끔씩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스비가 많이 나갈 때는 이거 펌프 이렇게 딱 올 때 막 좀 많이 나올 때 저기 전기차로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는 좀 왜냐면 집이 저도 가까우니까. 테슬라는 근데 집에 가까울수록 전기차가 좋죠. 왜냐면 한 번 충전하면 그냥 계속 아,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 좀 전기차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건 혹시나 장거리 뛸 때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를 한번 간다고 치면 아니면 라스베가스도 한 번에 못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테슬라가 한 번에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리고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를 간다고 쳤을 때 여기 날씨가 덥단 말이에요. 여름에 가다가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 지인분이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갔답니다. 네. 되게 더웠나 봐요. 테슬라를 타고 가는데 충전을 5번을 했대요. 그 이유가 어디서 여기서 가가지고? 여기서 가가지고 아니 왜? 어머. 에어컨을 빵빵 틀어서? 그렇죠. 어머. 왜냐면 그거 다 전기차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거야. 근데 문제는 불편한 주유소만큼 전기 충전소가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그리고 파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네. 그 충전하는데. 네. 뭐 정말 저희가 예전에 갖고 놀던 미니카처럼 건전지 갈아 끼우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파워 충전하더라도 풀 한 80%를 충전하려면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3-40분 걸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기자 동료 중에 한 분이 좀 얼리 어댑터예요. 네. 전기차를 일찍 샀는데 닛산 전기차 뭐였죠 옛날에? 리프트 네. 맞아. 그걸 사가지고 했는데 퇴근하기 전에 맨날 저기 수도국 가는 거야. 수도 전력국. 거기서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3-40분 에브리데이. 네. 굉장히 스트레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그 조사들 몇 개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LA 타임스,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가장 최근. LA 타임스는 가주에 눈이 내리지 않는 순간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 네. 근데 올해 정말 많이 엄청나게 왔는데. 왔죠. 근데 몇주 뒤, 예, 그 UC 버클리 센트럴 시에라 눈 연구소에 따르면은 그 강설량의 사상 최대치를 네. 네, 그리고 저 블룸버그는 눈이 작년 8월에 낸 건데 눈이 없어져서 7,600만 미국인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시에라 네바다 산에 사상 2번째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사막에도 좀 눈이 오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예상하기 힘들고 모든 것을 그냥 사람만 탓할 수는 없다. 너무 웃기네요. 생각이 듭니다. 주류 언론이 펼치는 뭐 기후 변화 어젠다, 뭐 이를 고지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위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라코 내러티브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원용석 보도국장이고요. 여기 이황, 심연아, 박세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팁 문화에 대해서입니다. 예, 기사 먼저 짧게 읽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겁니다. 주영석 팀장이 쓰신 건데요. 얼마를 줘야 하나? 요즘 팁 액수 고민하는 사람들 늘어나. 이렇게 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팁 문화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LA 타임스 비즈니스 섹션을 통해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팁 문화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너무 이제 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팁을 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팁이 주변 사람들 시선까지 의식한 사회적 세금이 됐다. 이런 비판입니다. 세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좀 이해는 가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자재비 같은 것도 많이 들 거고, 네. 이제 저도 자영업자분들 힘든 건 이해도 되는데, 근데 저도 월급을 받는 입장이고 주어진 월급에서 쪼개고 쪼개서 그렇죠.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근데 다만 제가 후하게 드리는 거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헤어나
아니면 아. 뭐 네일이라든지 속눈썹이라든지 이렇게 막 제가 서비스를 받는 거를 이제 쭉 확인하게 되는 그런 네.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한 얼마 정도 더 내고 기분 좋게 들어가서 기분 좋게 나오자 약간 그런 마음이 들게 돼서 네. 정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네네네. 그리고 꾸준히 또, 뵈야 또 되니까. 얼굴도 봐야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기억한다고 그러던데요. 네. 누구는 팁을 잘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네.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도 아무래도 달라질 가능성도 그리고 있겠고. 방금 세나 기자가 얘기했던 거 같은 경우에는 네일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일도 그렇고 뭐 머리 한 번 하면은 여성분들은 꽤 오랜 시간 그분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2-3시간 정도는 한 번 들어가면 쭉 서비스를 네.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 팁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게 그러니까 가격이 한 20%까지는 20-30%도 줄 때가 있나요? 네, 그런 30%까지 드리게 아. 되는 것 같아요. 네. 요나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팁 문화. 팁이라는 게 캘리포니아는 제가 또 이 팁과 관련해서 스틸 사운드를 진행을 하면서 좀 네. 조사를 해보니까 팁이 캘리포니아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타 주에서는 팁 크레딧이라고 해서 팁 크레딧. 예, 팁 크레딧에서 해서 팁을 받는 그런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본 시급이 일반 시급보다 좀 낮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팁 맞네. 네, 팁을 이제 그 팁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팁까지 포함한 금액이 최저 시급으로 이렇게 제정되게끔 네. 이제 일단 뭐 식당을 예를 들자면 식당 업주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게 줘도 되는 거죠. 예. 시급을.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팁 문화, 팁을 받게 됐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 시급이 일단 다른 타주에 비해서 일단 높고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고 팁이 여기에 플러스 애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타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급을 맞추기 위해서 팁을 받아야 네. 이게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조금 좀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저 시급은 최저 시급대로 받으면서 팁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 식당에서 일을 하는 매니저급 정도가 된다면 뭐 아무래도 팁을 많이 받게 되면 좀 음식값이 비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BBQ라든지 뭐 바베큐 집이라든지 이런 조금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버분들도 뭐 저희보다 월급이 훨씬 많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다고. 그 불고기 가게에서 네, 이렇게 네. 일하더니 진짜 많게는 뭐 8,000 불? 뭐 그러니까요. 정말 많을 네. 때는 뭐 10,000불 가까이 만약에 벌수 있다, 풀타임으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10,000불 네. 가까이도 뭐 식당 사정에 네.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바베큐 집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더 비싸고 뭐 200불, 300불이 기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한 20%의 팁을 받게 되면 상당한 거거든요. 네. 요즘에 식당 가서 뭐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런치 네. 플레이션에다가 런치도, 인플레이션, 예. 저희 티플레이션까지. 요즘에 뭐 설렁탕도 뭐 거의 19불, 20불 하고 아이고야. 있고요. 아니 저 그렇죠. 청국장 한 번 시켜 먹었는데 20불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뭐 텍스 붙죠. 그쵸. 그리고 팁 주죠. 그리고 발레까지 하면 발레도 예전에는 뭐 점심 때는 1불. 그죠? 예전에 점심 때는 발렛이 없는 경우도 그렇죠. 많았어요. 그렇죠. 네, 예. 1불이나 아니면 저녁 때 2불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기본이 3불입니다. 네. 저녁 때 뭐 체프함 플라자 이런 데 가면 저기 발레데이션만 한 15불씩 네. 하는 것 같았더라고요. 이게 통상 일반 식당에서 이렇게 먹을 때 팁을 줄 때 보통 15%씩 많이 놓으세요? 아니면 18% 많이 놓으세요?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때 서버마다 다른데요. 예. 저는 1센트 준 적도 있어요. 서비스가 안 좋아서. 예, 안 정말 좋았을 기분이 때. 아니 나빠요. 왜냐하면은 저도 근데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백인 지역에서 살았을 때 그 수프를 마시는데 저랑 이제 할머님이 한 번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수프를 먹는데 수프가 찬 거예요. 1센트도 안 넣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서비스가 안 좋으면 한 푼도 안 내요. 근데 이게 원래 그 미국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서비스가 안 좋으면은 팁을 이렇게 낼 때 보통 이제 애프터 텍스 플러스 15% 18%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포 텍스 비포 15, 텍스 18%? 아닌가요? 원래는? 저는 사실 알고 있는 게 비포 텍스라고 예,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맞대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어떤 식당을 가보면은 애프터 텍스를 해가지고 15, 18%를 산정해서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조금 기분이 나빠요 좀. 그러니까 요즘에 가면 뭐 15%, 18%, 뭐 22% 이렇게 맞아요. 예. 예시를 해놓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을 그냥 보지 이게
텍스가 붙어서 몇 그렇죠. 퍼센트가 됐는지 네.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악용을 할 수가 있을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서 얻어 치면은 그 숫자를 또 일일이 찍는 것도 좀 약간 눈치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그 LA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는 이제 그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는 다른데 최근 전년도도 그랬지만 최근까지 팁이 안 적혀 있어요. 몇 퍼센트를 내야 되는지. 저는 근데 거기 가면 항상 저희를 서버해 주시는 좀 나이가 있으신 그 백인 여성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항상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근데 항상 왜 크리스마스 때는 팁을 더 내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게 되죠. 그때는 음식값에 진짜 50% 정도 내고 나와요. 그분이 매년마다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상황이면 정말 팁을 줘도 아깝지 않. 큰 돈이죠. 300불 나오는데 뭐 150불 낸다. 네. 이거는 큰 돈이긴 팁을 더, 하지만 50% 더. 예.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선물처럼. 정말 감사하니까 저희가 서버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시스템상 말이죠. 이게 그 음식점에서 15%씩 다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 쓰잖아요. 그럼 그게 다 개인 서버 밑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나중에 다 산정을 해갖고 그냥 떼주는 건가요? 그게 식당마다 다릅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로컬 뭐 저도 좀 경험이 있어봐서 예, 알지만은 네. 이 로컬에 있는 뭐 미국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 테이블마다 개인 서버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자기 테이블에 온 손님의 그런 팁들은 본인이 가져가는데 한국 식당은 조금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 서버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류의 음식들도 있는 반면에 또 서버들을 전체로 해서 그 하루 동안에 나온 팁을 이제 n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N분의 한인 1? 식당은 그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또 장단점이 있는 게 개인 테이블이 있으면 자기가 진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네. 끝까지 서비스를 한단 그게 말이에요. 약간 웨스턴 마인드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여기 타인종들은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단점은 이제 또 많은 테이블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부르면 이제 늦게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한인 식당 같은 경우에는 내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다 갖다 주고 네.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근데 맞네. 좀 이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팁 문화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테이블이니까 내가 정성을 내가 책임져야 다해서 된다. 그렇죠. 하면 네. 돈을 그만큼 받는다라는 게 팁 문화인 것 사실 같아요. 그게 어떻게 네. 보면은 더 팁 문화 그 정신에 잘 맞는 거고.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엔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타임이 곧 끝난다고 미리 계산해. 맞아요. 네 그런 그게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네. 웨스턴이죠. 네, 사실 네, 그 네. 로컬 푸드점 가면 팁 좀 계산해 주시면 안 네, 되겠냐고 미리. 정중하게 물어들 네. 보시잖아요. 그래서 왜요? 이러면은 제가 서비스 시간이 끝나. 그러니까. 그럼 제가 네. 지금 써드려야죠. 음. 그럼 이제 나중에 차후에 추가로 이제 뭘 시켜 먹거나 이러면 다시 이제 계산서가 날아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만. 맞아요. 그럼 정산이 그분에게 정리가 되고 네. 네네. 새로운 예. 계산서가 나오는 거니까. 뭐 보통 이제 자리를 뜨지만 네. 그 서버가 끝나면 네. 근데 그게 진짜 팀 문화가 아닌가 싶은 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 지금 이렇게 팁이 정해져 나오는 그 영수증에 찍힌 팁들은 결국에는 음식점 업주들이 정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포스 기계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0%, 12%, 15% 이렇게 그랬었던 나오더라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나오는데 요즘에는 15%도 보기 힘들어요. 기본이 18%부터 맞아요. 시작을 하고요. 아니, 근데 18%, 20%, 2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18%는 거의 20%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거는 부담을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 플러스 팁플레이션까지는 팁플레이션이 그래서 내기가 싫어서 요새 사람들이 도시락 많이 싸갖고 오고 그렇죠. 이 팁이란 게 정말 자발적으로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식당에서 다 정해져 버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불만들이 많이 쌓이고 그것도 좀 적당해야지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수긍을 하고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주는데 이렇게 너무 높아버리면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좀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패드로 이렇게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네네. 투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본인이 팁을 쓰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팁을 몇 퍼센트 누르나.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누르는데 관대한지 쪼잔한지 네. 한번 없는 우리가 심판하겠다. 노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종업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눌렀을 때 종업원들이 다시 화면을 돌리면
바로 이게 얼마가 찍혔는지 공개가 되는 거. 종업원 넣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 공개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런 서비스의 질이나 차이가 난다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만을 좀 그리고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음식점에서 팁을 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아니 솔직히 서버분들 정말 고생하세요. 정말 수시간 동안 그렇죠. 계속 네. 서 있으시면서 정말 진상 고객도 네.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도 예전에 그 파트타임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알겠는데 근데 이게 반대로 그 업주가 그래 팁은 이거 해서 n분의 1 하자 그래갖고 18%부터 줘버리면 그 화살은 전부 다 서버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그렇죠. 서버분들은 정말 열심히 섬겨놓고도 결국에는 욕먹는 예, 그렇죠.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좀 한인 식당들을 포함해서 좀 몇몇 군데에서는 노팁 레스토랑들이 좀 생겨나고 그렇다면서요? 있다고 네. 있어요. 뭐 한인타운에도 있나요? 좀 한인타운에도 뭐 근데 다른 예, 서비스 비용이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뭐 저기 무슨 커뮤니티 기업 네, 저도 모르고 이제 소스몰에 있는 그 한 BBQ 집을 방문을 했는데 저희는 팁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게 좀 크게 써놓고 와. 그 대신 이제 영수증의 10%만 수수료를 차지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수수료는 거기에다가 이제 적어놓기를 이거는 뭐 가게 운영을 위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100% 사용이 된다고. 야.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팁을 한 10% 정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기분도 좋고 또 노팁이라고 하니까 팁을 안 내는 속이 타죠. 네, 그런 느낌도 나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직원들의 우리 서빙을 해준 그 서비스를 해주신 분들한테 복지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네. 한국 그래서 부가가치세처럼 되네요. 그런 이게. 네, 약간 그래서- 비슷하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인타운에도 체프만몰에도 있는 뭐 일식당도 그렇게 지금 일단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노팁하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이제 소문이 나고 좀 반응이 좋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노팁 레스토랑이 또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조금 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거든요, 팁이.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요. 근데 뭐 그거는 일단은 업주가 어느 정도는 조금 책임을 져주고 같이 부담을 해주겠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업주 손님- 입장에서는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 네. 장사 잘 된다 그만큼 손님들이 또 많이 오게 되면 이거죠. 그만큼 또 종업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로 좀 다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좋은 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기본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네, 식당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싸거나 이게 뭐 막 그러진 않아요? 뭐 근데 사실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그러진 않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뭐 체프만몰이라던가 이런데 방금 말씀하신 분들 저도 곳들 저도 좀 알거든요. 거기 좀 단가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나도 바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아니, 보니까 그리고 웨이터, 웨이트리스 경험을 한 분들이 팁에 좀 더 관대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아, 맞아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고생을 아니까요. 네. 네. 자, 팁 문화 여러모로 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스테이크하우스 내가 생각한 그곳인지 한번 궁금해. 나중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